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진짜로 1%이 수학 정규 반 컨셉으로 설명회를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반의 어떤 컨셉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 안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받으신 배부 자료에는 아마 제 브로셔가 있을 텐데 PPT랑 거진 비슷한 내용이고 그게 그냥 잘 정리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1% 반이라는 건 사실은 아마 다원의 그 입반 테스트 혹은 진단 테스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매년 우리가 이제 7월부터 이제 진단 테스트가 항상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이전과 진단 테스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예비고일 아예 이제 브로셔 같은 걸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1%반 시험을 따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1%반 시험에는 우리가 미적분 2까지가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2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 자체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설 강의도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저희 개강 커리가 조금 달라요. 그 선생님들마다 이제 개강 커리가 조금씩 다른데 그중에 이제 제가 이제 미적분 1으로 개강을 하는 만큼 그 진단 테스트에 미적분 1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해설 강의를 찍을 거니까요. 혹시 아이들이 시험을 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까지 한번 공부를 시켜주시면 그럼 또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의 관리와 수업으로 1%의 성적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목표입니다.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잡아봤는데요.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학을 잘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지 뭐 시험을 잘 본다 그런 걸 넘어서서 아이들이 저희 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요 수학을 되게 좋아해줘요. 제가 매년 주특기가 매년 한 2명 정도는 수학과를 꿈꾸게 합니다. 왜냐면은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 재밌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재미를 어쨌든 좀 부여해 주는 데에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목표를 한번 잡아봤고 두 번째 또 제 장점이 사실 강사들별로 나름 어쨌든 그 걸어왔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공대 출신 강사는 뭐 문제풀이가 강점이고 뭐 수학교육과는 뭐 개념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 공부를 잘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계획 짜고 뭐 틀을 짠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를 즐겼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서 공부법에 대한 지도도 하고 이번에 이제 여름에 개강을 하면 뭐 플래너 쓰는 법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독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쨌든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 거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만 잘해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수학에서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른 과목이나 뭐 세특이나 등등 해서 사실 수학 정규반이지만서도 다른 부분까지 저희 이제 그 부담임 선생님이 또 컨설턴트님이 붙으셔가지고 다른 영역까지를 아이들이 해서 결국은 대학을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저희 정규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목표 어떻게 달성할 거냐? 요게 올해 컬이에요. 그래서 올해 커리큘럼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그거는 그 받으신 배부 자료에도 써 있을 겁니다. 7, 8월, 9, 10월, 11, 12, 1, 2월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커리큘럼의 핵심은 전 범위를 우선 다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그 입반 테스트에도 분명히 요 과목들이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테스트의 기한은 없습니다. 참. 근데 이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겠죠. 그걸 이제 완벽하게 심화시키겠다는 거죠. 저희 목표는. 그래서 어쨌든 고등 입학 전에 전범위에 대한 심화 완성을 시킨다. 를 목표로 둔 커리큘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어쨌든 사실 확률과 통계는 이제는 메인 과목이죠. 아이들한테는 메인 과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조금 약한 단원이기도 하고 약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확률과 통계는 제가 실력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거는 아마 정규반에 들어온 아이들의 이 실력을 확인을 한 후에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난이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 확률과 통계를 아이들이 최고 난도를 하기에는 조금 선행이 덜 된 상태였는데 또 올해는 사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저 확통이랑 기하는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 내신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다 보면 사실 정규 수업이 좀 어수선한 시기가 항상 와요. 내신 대비해야 돼서 뭐 내신 휴강도 있고 그런 어수선한 시기. 근데 또 누군가는 내신 대비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틈새 틈새 사이에 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결국 메인 스트림은 미적분 1, 대수, 그리고 미적분 2. 저 미적분 2는 아마 한 두 번째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수 1, 2까지. 저는 이게 제 수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라는 데는 사실은 이건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복습을 근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복습을 하게 만드는 게 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은 한 번 배우면 아무리 수학의 최상위권이더라도 배운 걸 계속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게 너무 아까우니까는 저는 뭔가를 계속 남기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한테 남아 있어야지 나중에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장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게 이제 제 수업 영상을 하나 가져온 건데 최대한 예쁘게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은 소리도 좋고 화면도 좋아야 아이들이 그래도 나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의 수업을 하면은 요거 이제 작년 수업인데 리스트를 쫙 짜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게 현 고1 아이들이 들었던 수업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 최근에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저한테 카톡을 해요. 선생님, 작년 11월에 수업했던 미적분원 수업 영상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걸 링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틈새 또 복습을 하는 거죠. 그 복습은 제가 강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하는 거고, 다만 복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당시에 필기를 갖다가 열심히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지금 보는 게 좀 더 공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3들한테 하는 수업은 굉장히 잘 남깁니다. 그리고 수업을 굉장히 빡빡하게 해요. 4시간 수업이면 물론 저희가 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테스트 한 4, 50분을 제외하면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내내 꽉 채워서 수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잘 남고 그걸 아이들은 지금도 공부하겠지만 1년 뒤, 2년 뒤까지 공부시키게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최고 난도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걸 나중에 또 봐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남기는 데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커리큘럼 그대로인데, 과연 아이들이 한 번 공부한다고 그게 심화가 될까요? 제가 이제 전범위에 대한 선행 심화를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미적분 1을 7, 8월에 하고 9월, 10월에 대수를 하면 미적분 1이 약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전 과목을 동시에 다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누적 테스트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희 반에 들어와 가지고 실력이 엄청 는 학생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요 누적 테스트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요 누적 테스트란 뭐냐면 일단 7월에 개강을 하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시간은 주말 오전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실력 늘리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필수로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요 시간에 그래도 반에 입반을 하는 아이들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 정도를 확보하면은 그게 이제 사실 주 3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수업은 주 2회지만서도, 그래서 보통 토요일에 그냥 몰아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토요일에 저녁에 수업이 있으니까, 아니면 힘드니까 일요일에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미적분원으로 개강을 하면 그 밑에 그대로입니다. 이제 누적 테스트는 대수. 이렇게 교차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반은 대수랑 미적분원을 같이 시작하는 반인 거죠. 근데 대수는 이제 테스트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실력을 알고 저는 또 9, 10월에 또 대수 수업을 하는 거고, 그때 아이들은 다시 교차로 미적분원을 하고, 그럼 사실 4달 동안에 대수 미적분원을 같이 보게 되는 거고, 이건 제가 이해를 좀 편하게 하시라고 그냥 한 과목씩만 적어놨는데 시험이 좀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다가 어느 주간에는 갑자기 공통수학을 점검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 저것만 하겠다는 거 아니지만 이제 주로 이제 보는 시험을 저렇게 교차 과목으로 좀 설치를 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11, 12월에는 아이들이 이제 내년 내신 봐야 되니까 공수 1, 2까지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전 7월부터 10월까지는 공수 1, 2 문제집을 계속 풀립니다. 그래야지 감 유지가 되고, 그걸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11월부터 보고, 그리고 마지막 1, 2월에는 우리 수능 과목이죠. 수능 과목으로 섞어서 실제로 이제 최종 점검, 고등 올라가기 전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여유니까 그 1, 2월 달에는 섞어서 시험지를 2세트씩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 테스트가 올해 제가 조금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7월에서 12월까지 요게 이제 제가 조금 시스템 바꾼 게, 원래는 사실 누적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봤단 말이죠. 아이들이 오면 시험을 보고, 그럼 시험은 말 그대로 본인 실력 점검 받는 거죠. 시험 보고 뭐 고치고 질문하고 집에 가고, 요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거는 그냥 계속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험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너 이거 알아, 몰라? 이건 확실하게 점검이 돼요. 그럼 몰랐으면은 몰라서 뭐 질문을 하거나 고치거나 딱 그 정도. 뭔가 그래도 이왕 시간 내 가지고 왔는데 조금 아쉽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 게 그 테스트에 대해서도 그냥 수업을 해주죠. 어차피 일주일에 한 세트씩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해 조금 시스템을 바꾼 게 이제 수업을 붙였는데 그래서 진행 방식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고 싶을 때 와가지고 시험을 보라고 하면 사실 또 아직 중등 아이들이니까 사실은 그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지 않을 것 같아서 무조건 이 시험은 9시에 시작한다. 그러니까 학원을 등원하듯이 너는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9시에 와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제 50분 동안 시험을 본 다음에 바로 여기 이제 해설 강의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해설 강의는 저희 지금 한 2년 같이 도와주시던 부강사님, 서울대 지금 수학교육과 졸업반입니다, 거의. 그래서 강사를 이제 바로 내년부터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주말 아침에 이제 수업이 좀 있는데 가끔 수업이 없는 텀에는 제가 가끔 들어가지고 수업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조금씩 해주려는 이유. 그러면은 제가 시험을 더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작년에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낼 때 좀 고민해요. 이거 내면 애들이 이거 못 풀 게 분명한데 그럼 이거는 다 질문할 텐데 그러면 이건 차라리 수업에서 다루는 게 낫지 않나? 요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시험을 어느 정도 수준 아래로 좀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해설 강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도 시험에 계속 들어가니까 아마 시험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 모의고사 그냥 생 기출 문제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그거 살짝 변형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직 아이들이 고교 내신 기출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이 없을 거기 때문에 내신 기출 중에서도 좀 우수한 문제들 엮어가지고 주말 클리닉 누적 테스트 진행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사실 아이들이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되 아마 해설 강의는 사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시험지 자체는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1월부터는 강의는 없고요. 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세트씩 대신에 그 전에는 한 세트씩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세트고 토요일, 일요일에 시험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와도 되고 일요일에 와도 되고 일주일에 한 세트씩을 시험을 보고 강의를 듣고 한 번 더 공부하고. 근데 1, 2월에는 와가지고 2세트 시험 보고 스스로 오답 고치고 가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변경될 예정이고요. 네, 이제는 이 당장 7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큰 틀을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1, 2월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좀 운영하겠다 반을 요 큰 틀을 좀 보여드렸고 이제는 7, 8월에 당장 시작하게 될 미적분 원 수업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일 것인지 그러면 사실 이게 미적분 원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대수랑 이제 과목만 바뀌는 거고 비슷한 컨셉으로 아마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개강은 7월 16일인데 그 일주일 앞서서 같은 시간에 함수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함수 특강을 먼저 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다 함수거든요. 고등 수학은 단원명을 보시면 다 함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함수를 제대로 아는가?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일주일 전에 함수 특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정규 수업으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특강입니다, 특강.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또 수업하는지 와가지고 같이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앞에 시험을 봐요. 앞에 시험을 보고 그거는 이제 범위 누적으로 해서 시험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수업을 쭉 진행을 하고 수업 끝나고 사실은 좀 남죠. 이거는 뭐 저만 남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 동네 문화 자체가 10시에 사실 딱 끝나는 반보다는 그 이후에 근데 저는 남는데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아서는 그날 시험을 고치는 거죠. 그날 시험 당연히 다 고치고 가고 그리고 과제 완료 안 돼 있으면 그것까지 끝내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3 때는 아이들이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면은 조율을 당연히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교재가 당연히 이제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데 제가 이 교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남기는 걸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제 교재가 아마 다른 수학 교재랑 조금 다른 부분은 문제만 배치되어 있지 않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냐면 이 동네 수학 교재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자체 교재 얘기하는 거죠. 자체 교재 중에 서술이 제일 많이 되어 있을 거다. 왜냐면은 매일매일 쓰거든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을 하는 이유는 결국 독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근데 원래 보통 교재들이 사실 문제들만 배치되어 있고 그걸 수업하시거든요, 보통.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는 서술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서술을 읽으면서 공부가 되거든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서술한 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수업에서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은 걸 얘들이 알아야 될 텐데 혹시 모르는 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을 또 써놓고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예제 문제 달아놓고 예제 문제 제가 이 해설도 다 써놓고 그러니까 교재 구성이 독학이 가능할 수 있게끔 나중에 복습할 때 독학이 가능할 수 있게끔 좀 남기는 걸 좋아하고요. 마찬가지에서 과제도 그래서 매 시간 프린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책 스타일로 한 권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저희가 미적분 원이 한 14회차다. 그러면은 과제가 14권이 아마 책장에 딱 꽂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보관이 돼야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실제로 아이들이 미적분 원 시험을 내후년에 볼 거 아니에요. 사실 2학년 때 보겠지. 2학년 때. 그리고 수능 때 보고. 지금 열심히 공부한 게 나중에 다 사라지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차피 열심히 공부할 거면 지금 잘 남겨놓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제도 운영이 될 것이고 뭐 오답노트는 사실 당연히 이제 나가는 건데 제가 조금 특별하게 이번에 해보려는 게 요 쌍둥이 문제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과제에 있는 문제들의 틀린 것만 그대로 푸는 거는 사실 아이들이 답을 외워서 풀어버리니까는. 그래서 이번에 7월부터 12월 선행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틀린 문제에 비슷한 유형 문제까지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끔 오답노트가 만들어질 것이고 저는 사실은 요게 이제 제 시그니처입니다. 저는 맞은 문제를 또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맞은 것 중에도 개운하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 풀어봐야 된다. 니네가 비록 맞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오답노트도 되게 세밀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이제 클리닉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방학 때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내가지고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집착을 좀 하는 편이고요. 요게 이제 이번에 올해 1% 반의 어떤 시그니처가 또 될 것 같아요. 그 고3 모의고사를 갖다가 사실은 아이들이 어쨌든 어느 정도 잘 하는 아이들이다라는 전제에서 저는 이제 두 발 빠르게 한번 수능 준비를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저희 1% 반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 아마 들으시면은 이름을 다 알 모의고사로 아마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반마다 사실 운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뭐 수요일에 시험을 본다든지 근데 그게 매주는 아니고 뭐 격주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또 해설 강의도 이루어질 것이고 뭔가 좀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수업을 합니다. 다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와요. 저희 반에는. 근데 그 아이들이 항상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빈 구멍.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치동에서 수업을 시작하고 대략 한 7, 8년 정도가 됐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히려 더 잘하는 아이들을 수업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소규모 팀 수업 같은 걸로 뭐 최상위권 아이들을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애들이 돌리기만 많이 돌렸지. 아, 이런 부분 비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 수업에서는 저걸 다 채워주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 미적분 원은 과거 수투잖아요, 우리가. 그 수투는 사실 개념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개념은 얕게 하고 문풀만 많이 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잡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풀어야 되잖아요. 외워서 풀면 안 되고 어쨌든 아이들이 수능 잘 봐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수능 문제는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독해하는 법, 문제를 읽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써놨냐면 이건 사실은 지금 용은 아니고 내신 기간 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오늘 배부드린 배부 자료 마지막에 수강 후기를 혹시 읽으시다가 구구단 테스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손필기 해설지에 어떤 도움을 받은 아이들의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해설을 써서 주는데 요게 이제 일반 시중의 해설지라면은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써서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선 이게 당연히 가독성도 더 좋고 실제로 제가 해설을 쓰는 문제들은 저 풀이랑 실제 줄글 풀이랑 조금 다른 풀이들이 당연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요 앞에 수업에서 다뤄지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업은 당연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 수업 시간에 대략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풀 것 같아요. 한 타임에. 그러면은 아이들은 좋은 풀이를 배워가는 게 많아야 한 20문제거든요, 하루에. 근데 사실 아이들이 숙제를 해야 되는 문제는 뭐 50문제, 100문제 이렇게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적용력이 좋은 아이들은 하나를 배우면은 두 개, 세 개를 풀지만은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10개를 가르치면 그중에 5개 겨우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뤄지지 않은 과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해설을 써서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약속 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는 학생, 결국은 공부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신념은 저는 변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을 좀 만들겠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점수까지 만들어서 아이들 잘 가르쳐서 성공시키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운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